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증시는 오전에 좀 많이 흔들리던 것이 오후 들으면서 좀 낙폭을 줄이는 느낌이 있었다면 중국과 홍콩 항생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후 들어서 더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중국의 어떤 하락세가 우리 증시를 또 같이 짓누르고 또 우리가 빠지니까 같이 중국 뭐 상해나 홍콩이나 심천이나 이런 데 같이 빠지는 심천종합 같은 경우에는 오늘 2%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아시아권 전반이 일본은 조금 그래도 나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 미국장이 쉬어가고 있다는 거.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질주하다가 지금 이틀 연속 3% 넘게 빠져갖고 거의 7% 정도 이틀 만에 빠졌는데 이렇게 되니까 반도체들이 좀 제동이 걸렸죠. 그러니까 반도체들이 딱 우리 증시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시총 1, 2위잖아요. 코스피 뭐 코스닥 합쳐갖고 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냥 시총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 하이닉스인데 반도체에 갑자기 급 브레이크가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가 드러나기가 좀 어렵고 반도체가 눌리면서 투심을 좀 악화하는 느낌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세게 나오고 있었고 이런 느낌이 지배를 해버렸어요,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어려웠다. 뭐 좋은 종목들을 찾기가 좀 어려웠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괜찮던 종목들에 대한 수익 실현 물량이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쏟아져 나왔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잘 갔던 애들이 갑자기 크게 무너져 버려서 오늘 같은 날에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으면은 아주 크게 물리는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들 최근에 잘 가는 종목들 쫓아 샀다가 물려버린 분들도 아마 적지 않게 있으실 거라고 지금 오늘 장 흐름만 보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치를 이탈하면 비중을 줄여야 된다. 100% 줄일 수도 있고요. 뭐 1% 또는 한 주 줄이더라도 어쨌든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오늘 그 막 들썩거리고 유동성이 큰 그런 어떤 변동성이 큰 그런 장세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종목들 수익 실현을 해버린 그런 뭐 종목도 있었고요. 또 손절하는 종목도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하락한 건 아닙니다만 뭐 제가 생각했던 그런 기준치 그 손절 가격을 이탈하는 순간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뭐 그런 상황도 오늘 있었습니다. 물론 뭐 많이 사지 않은 종목들이 이제 그렇게 수익을 실현하고 손실을 그 손절을 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어떤 뭐 충격이나 타격은 없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아침에 ETF 한 종목을 샀는데 그게 오늘 장중에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와서 역시나 오늘 하루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것 같고 거기에 급락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급락한 종목을 사서 장중에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뭐 4, 5% 정도 수익권으로 이제 가는 뭐 그런 흐름도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조금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출렁거릴 때는 오히려 수익을 내고 뭐 매매할 타이밍을 이제 잡고 이런 데에는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그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8종목 그 종목 분석해드렸던 애들이 어떻게 갔는지 오늘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장중에 사이토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제가 되게 흥미로운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그 종목이 오늘 반등이 아까 제가 볼 때 4.2%인가 4점 몇 퍼센트 오르고 있었는데 또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뭐 잘 간 종목보다는 못 간 종목이 더 많이 있었을 텐데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
매도 폭탄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아침부터 그런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아마도 그 주가가 하락세로 조금 더 강하게 끌려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코스피는 235종목이 올랐고 640종목이 빠졌습니다. 0.7% 하락했고요. 코스피 100도 비슷했습니다. 코스닥은 356종목이 올랐고 1239종목이 빠져서 1.31% 하락했고 코스닥 150이 약간 좋았지만 뭐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팔았습니다. 지금 선물지수는 강보합권에 지나고 있고요. 자, 지금 S&P 500이나 나스닥이 지금 약세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 우리 증시를 짓누르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27% 하락한 상황이어서 우리 증시가 잘 가기 어렵지 않았나 싶고요. 자, 원달러 환율은 0.05% 올라서 1389원 기록했고요. 국제 유가는 0.69% 빠져서 80.73달러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주말 해외 증시의 혼조세 등으로 약보합 출발한 뒤에 대형 기술주 그리고 중화권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반도체주 중심의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난 주말 나스닥 하락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1%대 급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면은 미국의 반도체 차익 실현에 AI 랠리 주춤하며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AI 랠리가 차익 실현 여파로 이틀 연속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도 외국인 자금 이탈 여파로 반도체와 전력 설비 등에서 주도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를 기반으로 거의 전 업종이 하락한 반면 바이오 관련주들이 소폭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빨간색이라서 그나마 지수에 더 큰 하락을 막은 것 같고요. 삼성전자 0.75% 올랐죠? 뭐 오른 종목 크게 오른 종목이 안 보여요. 뭐 KB금융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정도가 1%대 중반 올랐고 셀트리온이 1% 정도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SK 하이닉스가 4.7%,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SDI가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딱 두 종목, 알테오젠과 HLB가 올랐고 나머지 다 빠졌는데 특히 엔캠이 11%대, 삼천당제약이 8%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전기 가스 업종이 제일 좋았네요. 한국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가 2%대 올랐고요. 반면에 음식료업이 제일 안 좋았는데 풀무원이 7%대, 혜태제과 식품과 빙그레가 6%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기타 서비스가 제일 좋았는데 CG 인바이츠가 13%대, 카이노스메드가 7%대 올랐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시가총액이 큰 알테오젠이 1.78% 오르면서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반면에 화학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엔캠이 11%대, 클리오 6%대, 전진바이오팜, 진영, 뉴보텍, 라파스가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 국제약품이 8%대, 일양약품 우선주가 4%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보령이 4%대, 부광약품과 한올바이오파마가 3%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아이큐어가 15%대, 바이오니아 8%대, 피플바이오 7%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삼천당제약이 8%대, 올리페스가 6%대 빠졌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니까 코스피는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자, 공매도가 오늘 조선주에 쫙 몰렸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동성화인텍, 태광, 리노공업 순이었고요.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세아홀딩스, 한국카본,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신세계인터내셔널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하이로코리아, 동성화인텍, 디오, 모두투어, 지니뮤직 순이었습니다. 오늘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엔비디아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최근에 이틀 연속 이제 장대 음봉 한번 나오고 아래 꼬리 길게 탄 이제 음봉이 또 하나 나오고 이래서 이틀 동안 7%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일단 5일선, 10일선 다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20일선 부근으로 이제 더 추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주가가 꺾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꺾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의 주도주를 뭐 싹 지워버리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2800선 돌파 원동력이었던 외국인이 이틀 연속 이탈을 했다면서 기술주들의 차익 실현 영향에 반도체 포함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고 조선과 해운 업종은 실적 기대감에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뭐 업종과 종목이 다 지금 뭐 많이 빠진 종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코스피 추가 상승 실적이 이끈다. 높아지는 2분기 실적 눈높이, 2분기에 실적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 컨센서스가 증권사들마다 세 군데 이상 그 내놓고 있는 종목 256 종목을 보니까 2분기 컨센서스 보니까 57조 3,792억 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서 0.9% 상향 조정됐다는 겁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주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2분기 실적 추정치 변동률 상위 업종 보면은 항공운수 제일 높고요. 7.7%, 온라인 쇼핑, 반도체, 내구 소비재, 해상운수, 게임 소프트웨어, 증권, 바이오. 그래서 항공운수, 온라인 쇼핑, 반도체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반도체 맑음, 철강과 석유화학은 흐림. 하반기 산업 기상도 살펴보니 밑에 도표 그냥 그림만 봐도 반도체가 혼자 동그랗게 맑음이죠. 자동차, 조선, 2차 전지, 바이오, 기계, 디스플레이, 섬유 패션은 대체로 맑음이고 철강, 석유화학, 건설은 흐림이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정말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서 이 엔비디아가 중간에 한 7% 정도 하락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확 빠지면서 아예 지수 자체를 그냥 끌어내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우리 증시는요 정말 허약해요. 미국이 뭐 재채기라도 하면 우리는 진짜 독감을 끙끙 앓게 되는 뭐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침에 이제 글로 써드리면서 소개해드렸던 리포트인데요. 하나증권의 리포트인데, 3분기, 이제 곧 3분기잖아요. 3분기부터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전망 내지는 유망한 섹터를 소개해 주는데, 미국 유틸리티 섹터의 반등 가능성과 이를 모멘텀으로 한 국내 전력기기 업종의 주가 회복, 이 전력기기 쪽을 추천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운임 가격 상승 모멘텀이 있는 해운 업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조선가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 조선 업종. 이렇게 세 개 업종의 주가 상승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조선, 해운 이쪽이 좀 좋은 흐름이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그리고 삼천당제약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SK 하이닉스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22만 원대로 11,000원이 뚝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이 133만 5천 주를 팔았어요. 4일 연속 매도. 결국 23만 원대 중반까지 갔던 주가가 22만 3천 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또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기관 매수의 중심에는 금융투자 연계금 사모펀드가 있어서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을 볼까요? 0.22% 500원이 빠진 22만 2,500원 기록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주가가 잘 가다가 결국 꼭지에서 돌면서 하락을 했고요. 매물대를 제가 이제 이렇게 두 칸을 그려놓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매물대
바닥이 SK 하이닉스의 일단 1차 뭐 지지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매물대에 일단 지금 속해 있는 매물대가 22만 3천 원입니다. 정확하게 매물대에 걸쳐 있는 거고요. 그 아래쪽 매물대는 21선하고 또 겹치죠. 21만 2천 원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래쪽으로 뚫리면 21만 원대 초반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21선까지 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 주가가 오늘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뭐 반등했다고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800원 올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일단 들어왔고요. 금융투자 계속 사고 있고요. 연기금 최근에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원을 깨지 않고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나노신소재 시간에 보면 0.41% 500원 빠진 12만 100원 기록했습니다. 12만 원 정도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고 더 빠질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자, 일봉 볼까요? 일봉 보면 모양새가 이 파란색 481선의 선이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양쪽에 무슨 꼬챙이로 꿰놓은 것 같죠. 그런데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481선의 지지를 딱 오늘 받았습니다. 되게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481선이 11만 7,600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가가 11만 7천원, 최저가가. 그러니까 이 481선보다도 밑으로 밀린 다음에는 반등이 확 나오면서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분봉 보시면 매우 강하게 나왔는데 그게 이 아래 꼴입니다. 분봉의 강한 흐름이. 그러면서 481선 또 61선, 121선 다 회복하고요. 21선 위까지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나노신소재는 지금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동평균선들이 가득 있기 때문에 21선이 11만 9,500원, 또 121선이 11만 8,600원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아주 강한 그런 매물대 지지 라인이 있다. 여기가 거의 바닥 부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세 번째 종목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 오늘 외국인이 거의 20만 주, 기관이 11만 주 넘게 매도했고 뭐 기타 법인 빼곤 다 매도를 했습니다. 주가가 13,800원이나 빠졌고 14만 원대 중반까지 밀렸는데 삼천당 제약이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왜 오늘 빠졌느냐, 삼천당 제약이 너무 일단 첫 번째는 너무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오늘처럼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 털고 지나갈 때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 지나갈 때 너무 많이 올라온 이런 종목들을 가장 먼저 덜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하는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삼천당 제약의 주가를 누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이제 작년에 그 먹는 비만약,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삼천당 제약이 이제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 이 비만 치료제,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한 1년 동안에 주가가 한 2배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좀 과하다 이렇게 보는 아마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천당 제약의 주가는 이게 비싸냐 싸냐를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그 어떤 판단 근거가 좀 많이 모자랍니다만 기대감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 오늘같이 이제 수익을 실현해버리는 시장 전반에 최근에 잘 갔던 애들을 덜어내는 그런 하루가 딱 펼쳐지면 장 전반이 그렇게 펼쳐지면 이런 삼천당 제약 같은 종목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벌써 수급이 뭐 외국인이 한 20만 주 덜어내 버렸죠. 그러면서 그
순 매도 우위로 이제 전환이 됐고 기관도 11만 3천 주를 덜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은 뭐 수급이 워낙 꼬였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데 오늘 이제 주가 저점 부근에서 매수했다고 하면은 한번 가져가 볼 만한 거죠. 그래서 삼천당 제약은 지금 아주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지점인데, 자, 시간을 거래 보면은 0.69% 1,000원이 올랐습니다. 14만 5,700원. 장중에 1,500원까지 올랐다가 약간 내려왔습니다. 지금 14만 원대, 14만 5,700원까지 일단 갔고요. 오늘 오후장에서 14만 6천 원대에서 놀다가 갑자기 확 또 막판에 빠졌거든요. 그 부분을 좀 채워 넣는 것 같고요. 아마 14, 15 가까이까지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보는데, 일봉 차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3월, 4월에도 꼭지를 딱 찍고 돌아서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 그리고 이번에 급등했다가 꼭지를 돌고 급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약간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21선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21선이 좀 올라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삼천당 제약의 경우 지금 11선에 오늘 11선의 지지를 정확히 받고 아랫꼬리를 달고 이제 주가가 마무리가 됐죠. 반등이 나오면서 13만 원대까지 갔었어요. 13만 9천 원대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삼천당 제약 같은 최근에 잘 가고 모멘텀 여전히 살아 있고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같은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가가 폭락할 경우 오히려 매수 기회를 줄 수 있겠다. 근데 그렇지 않고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왕창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조금씩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좋았을 것 같고, 뭐 운 좋게 14만 원대 초반이나 뭐 이렇게 13만 원대 후반에 그냥 몰빵하거나 이렇게 했다면 뭐 지금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을 거고요. 14만 5천 원 정도 되니까 여기서 약간 더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외가 한 1,000원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 증시 또 지금 선물지수 올라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면 삼천당 제약도 급락에 대해서 급락했으니까 이제 싸졌잖아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시간에 볼까요? 아니죠. 선물지수 볼까요? 다우가 102포인트, S&P 500이 4.75, 나스닥은 마이너스 16. 나스닥만 좀 좋지 않은데 지금 이제 미국 나스닥 개장이 2시간 20분쯤 남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어떨까? 다우가 120 플러스 123, S&P 500이 플러스 8, 나스닥은 마이너스 3. 다우는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요. S&P 500도 키우고 있고, 나스닥은 하락폭을 줄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거네요. 선물지수가 좋아지고 있네요.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내일은 아마도 저녁에 이 영상을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은 다른 일이 좀 있어서요. 아주 늦게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거의 한 90% 정도 확률로 못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영상을 제가 올리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뭐 혹시 만들 수 있으면 또 올려드리도록 할 건데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못다한 얘기는 26일 날 마저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